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흥국생명보험에서는 지점 영업과 계약관리, 업무 지원을 담당할 각 지점마다의 사무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금융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JW 중예제약에서는 신입 분석원과 설비 보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석원의 경우는 화학 관련 학과 이수자를, 설비 보전원은 기계와 전기전자,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0일 밤 1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스코에서는 CLT 물류센터의 물류관리직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충북 증평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2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야크에서는 쇼핑몰 상품관리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그래픽과 오피스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2월 15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 오늘은요 새로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윤스피치의 윤소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취업이 보이는 처음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면접 전문 컨설턴트 윤소윤입니다. 저는 일반 기업 취업 면접, 공무원 면접, 그리고 입시 면접 관련 강의 및 컨설팅으로 청소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면접의 대가인 포스가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첫 소식도 면접 관련 내용으로 좀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 필승 전략을 제가 좀 준비를 제일 해왔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려운데 네. 우선은 오늘은 지원 동기를 앞서 보기 전에 먼저 면접을 준비해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먼저 자기소개 준비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순으로 준비를 하게 되시는데,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자기소개는 어찌어찌 준비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이제 큰 산을 만나게 되는데 지원 동기라는 큰 맞아요. 산을 만나게 네.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입사 후 포부, 이렇게 큰 산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첫 방송 기념으로 이제 속 시원한 해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서류 접수할 때부터 자기소개서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미 뭐 서류 접수 때부터 막막함을 느끼는데 이렇게까지 좀 다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면접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바꿔서 말씀드리면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네. 친구들을 만나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네. 이 기업에 왜 가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돈 벌려고 가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이니까 가요. 아니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회사가 예뻐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동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좀 합격에서 멀어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가장 어려워하시니까 지원 동기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동기 평소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취업을 준비하게 되시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전략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하게 되시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면접 전략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면접 스피치 트레이닝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셔서 실전 면접 준비를 좀 준비하게 되시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내가 준비를 했다라고 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내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원 동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1단계인 면접 전략 수립 요 단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도 지원 동기지만 일단은 면접 전체를 봤을 때 네.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면접을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죠. 근데 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전략을 수립하라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뭐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원자분들께서 면접 전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면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중요성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하실 때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생기고 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됐던 면접 질문들을 좀 뽑아보신 다음에 꼼꼼하게 답변을 준비하시고 전략이 수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건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 지원자분들께서 저와 함께 우선은 면접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과 전술의 차이 이게 뭔가 약간 군대 용어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합격을 위한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우선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큰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술이다라고 하는데 면접에서 이 부분을 조금 구별해서 보시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면접으로 본다면 전략은 자기 분석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스피치 기법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자분들께서 전략을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만 연습한다거나 전술만 세우기 때문에 조금 지원 동기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단 전략을 세워놓고 세부적인 전술을 좀 만들어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울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전략은 큰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접 합격 전략은 자기 분석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면접 시 지원자로서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면접의 큰 틀을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을 좀 분석해 봤더니 진취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능동적이고 그렇다면 자기 개발을 좀 꾸준히 하는 인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분석해 내실 수가 있어야겠는데요. 이렇게 큰 방향성을 정하시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좀 분석해 봤더니 젊음, 열정 이런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가장 열정적인 인재로 비춰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옳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정적인 인재로 비추어지자라는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면접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정적인 인재다 보니까 좀 강렬한 눈빛도 보내주고 그리고 열린 자세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아무래도 조금 웅얼웅얼 거리는 것보다는 힘찬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열정적인 인재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지원자분들께서 밝고 긍정적이다라고 어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접에서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밝고 긍정적이다라고 전략적으로 설정을 했다면 그런데 면접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뭐 긴장한 탓인지 저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정이 전혀 밝지 않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꼬리물기 질문이나 조금 압박 면접에 들어갔는데 전혀 긍정적이지 않게 잘 무너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략은 잘 세웠으나 전술에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전략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그 면접에서의 어떤 컨셉으로 내가 임할 것이냐를 일단 크게 한번 짜두고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맞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 면접 전략을 잘 세운다는 거는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좀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 분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 관해 잘 아셔야 한다는 점 주의 깊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네,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지피지기라는 말입니다. 지피지기가 요 피자가 저 피자예요.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라는 예. 이야기인데, 우선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것이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자기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신 그렇죠. 다음에 동기를 찾게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할 때 지원 동기 면에서는 우선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취준생들 약간 멘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자기 분석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기업 분석을 할 때 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네, 우선 뭐 기업 분석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기업 홈페이지가 가장 상세히 잘 나와 있고요.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할 것들 제가 또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의 핵심 사업,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하시면 지원 동기 스토리 만드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선 기업의 핵심 사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자가 가질 수 있는 지원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지원 동기가 있고, 그리고 산업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는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산업 지원 동기는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산업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다 하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지원자가 관심이 좀 있어야 할 것이고, 뷰티다 그럼 뷰티 산업, 문화 사업 이렇게 산업 직군에 대해서 관심을 좀 표해주면서 그 동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산업 지원 동기를 좀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해주신다라고 하신다면 좀 전문성 면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 산업 지원 동기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핵심 목표를 좀 제대로 보신다면, 핵심 목표와 방향을 보시면 요 산업 지원 동기에 대한 대답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내가 성장해 나가야 할 방향이 같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요 기업에 입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설득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인재상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인재상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재상을 알고 있으면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자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알고 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의 핵심 사업, 또 인재상 이런 단어들은 사실 취준생들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렇죠. 다들 뭐 여러 곳에서 많이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걸 좀 어떻게 나한테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할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쌤만의 꿀팁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업을 분석해놓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 스토리와 적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나다운 지원 동기를 만들어야지 좀 차별점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접근하실 때 우선은 내가 꼭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든지 아니면 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봤다든지 하는 기업에 대한 핵심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직무 지원 동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진 이 능력이 이 직무에 딱 적합한 능력이고, 이 능력을 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기업에서 펼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래서 이걸 경험과 함께 대입시켜보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분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핵심 역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네.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렇죠. 했죠.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저도 뭐 하얀 종이에다가 잘하는 거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역발상 지원 동기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발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를 나한테 찾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찾는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원 동기를 찾는 것인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를 안에서 밖으로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는 어떤 경험이 있었지?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힌트를 얻고자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지원 동기를 만들어 본다면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꼼꼼하게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은 지원 동기를 준비하실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재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재상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야 될 나의 경험과 직무적 능력을 찾아보자라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기업의 사례를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기아자동차 인재상을 좀 같이 함께 보시면서 역발상으로 도대체 어떻게 찾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우선 인재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가, 혁신가, 행동가, 탐험가라고 나와 있어요. 고맙게도 인재상이 딱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렇게 인재상을 확인을 했으면 이런 지원자를 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원자분들께서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런 인재상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성격과 태도를 가졌을까?라고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힌트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창조가, 혁신가, 행동가, 탐험가다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에서 좀 역동적이고 그렇죠. 활기차고 네. 젊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그리고 뭔가 혁신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재다라고 단어가 주는 어감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나의 핵심 경험 중에서도 나의 성격적 장점이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들을 인재상에 부합하는 것들, 인재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인재상에 따라서 어떤 점을 부각할지 4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하나씩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인재상에 부합하는 직무 관련 능력과 경험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상상력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창조가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원자분들께서는 내가 뭔가 창의적인 발상으로 뭔가를 해냈던 경험이 있나? 잘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해본다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과 활동 중에서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남과 다른 생각을 해서 조금 변화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나? 아니면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정해진 질서에 도전해서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혁신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어렵습니다. 몹시 어렵죠.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틀이나 규칙에서 벗어나서 색다른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나? 라고 질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학교 활동, 교내외 활동 중에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걸 캐치를 해내서 불편을 개선한 경험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내 활동 중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그걸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그래서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소한 거이긴 했지만 복도에 전혀 쓰레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친구들이 이제 매점에 갔다 오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슬쩍슬쩍 버리고 오는 걸 보고 대부분은 이제 쓰레기를 주워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생 회장이 되어서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설치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뭐 혁신가가 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이끌어냈으니까요. 그렇죠. 불편을 개선해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하는 행동가다. 조금 반가운 문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하고 끝냈던 경험이 아니라 뭔가 내가 고민하지 않고 도전하고 행동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학업적인 거일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원자분들께서 찾아보는데 좀 유리하겠다라는 인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호기심과 열정으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탐험가다.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적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지적 호기심을 좀 부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인데 내가 궁금해해서 그거를 알아냈다라든지 아니면 해서 그 정보를 얻어냈다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서 혹은 다른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호기심이 많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의 인재상을 조금 부합해 볼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재상 부합하는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그 경험이라든지 성격적 장점을 찾아본다면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내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힌트를 얻어서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인재상을 찾아보면 말들이 좀 어렵고 네. 거창하기 때문에 지레 좀 겁을 먹고 막 혁신 이런 말이 맞아요. 나오면 다 내가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좀 쉽게 풀이를 해서 나한테 대입하는 연습이 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인재상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 나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건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뻔한 지원 동기가 나오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인재상에 맞춰서 동기를 작성해야 100% 인재상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힌트를 얻는다면 조금 면접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채용 시장에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인재상이다라고 한다면 창의성 있는 인재, 뭐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의 인재상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데 조직 활동 면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역량들을 좀 피력하기가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만 피력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본인의 사례 없이 그냥 채용 시장의 인재상을 부각을 하다 보면 천편일률적인 지원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상함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본인만의 구체적인 사례를 인재상과 부합을 해주신다면 전에 없던 동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례라든지 동기나 나만의 것을 좀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좀 회사 홈페이지나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 뚜렷한 인재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참 막막한데 보통 중소기업이 좀 그런 편인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인재상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라고 발표를 해주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잘 찾아서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 중에서도 인재상을 사실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사고를 확장할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아무리 둘러봐도 인재상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그럴 때마다 들어가서 그러면 인재상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업 소개, 목표, 핵심 사업이라든지 사내문화, 복지 등은 있고 인재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보는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인재상을 좀 유추해내 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 딱 명시를 해 있는 인재상만을 보고 좀 분석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유추까지 하려니까 그렇죠. 참 우리 친구들 막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본인 자체가 나의 취업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선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인재상은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 제도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끌어내면 되는지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봤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인사제도에 회사와 직원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직원 만족과 동기부여라는 문구도 보이고 목표 수립 및 평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단어를 보고 여기에 인재상은 없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직관적으로 드는 느낌들을 빠르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직원의 성장을 독려하는
것 같고 좀 성장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분위기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겠고, 조금 더 살펴보자면 부서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피드백과 평가가 진행이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진행이 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원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소통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하고 성장, 반복적인 단어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발전 의지가 좀 강하고 성장형 사고를 가진 인재를 추구하겠다라고 분석을 좀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내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능동적이고 빠르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재를 네. 선호하겠다라고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통 능력이 있으면서 발전 의지가 있고 성장형 사고를 가진 능동적인 인재를 원한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전략을 수립을 하실 때는 여기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키워드들 사실상 이렇게 내가 분석을 하고자 집중을 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내가 키워드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재상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업의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내가 찾아내서 지원 동기와 함께 역량을 피력하셔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가진 핵심 역량 중 인재상에 맞는 역량 매칭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다 바탕으로 사전 자금은 끝내고 본격적으로 지원 동기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작성할 때 따로 또 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렇게까지 전략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동기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거든요. 결국에는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라고 묻는 것인데, 이 계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스토리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원자가 얼마나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업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 기업에 도대체 왜 지원했습니까?가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예. 될 것이고요. 우리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왜 하필 그 직무를 하셨습니까?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선 궁금하겠죠. 이 부분이 직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지원 동기는 스토리 중심으로 좀 풀어주시면 효과적이고요. 직무 지원 동기는 역량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기업 지원 동기 작성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들어갔을 때는 늘 기업 지원 동기만 물어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준비를 따로 안 해봤는데, 일단 기업 지원 동기, 이건 스토리를 중심으로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자, 스토리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막막하네요. 네. 그렇죠. 네, 스토리 도대체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말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저희가 어떤 기업을 설정할 때 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꿈을 설정을 하고 기업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명확하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향을 받은 선생님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다든지 이렇게 동기가 명확하게 있는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업에 왜 가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정 직업에 대해서 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좀 쉬울 텐데, 왜 이 기업이냐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 기업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업을 찾을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뒷부분에 가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스토리를, 아무래도 스토리다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 사례 관련해서 또 지원 동기 작성법까지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스피치의 윤소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